인간의 잠재력을 정말 폭발적으로 늘려줄 두 가지 핵심 분야, 바로 의료와 교육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단순히 내 일자리를 뺏는 기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날개를 단 것처럼 이전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가장 완벽한 예시가 바로 이 의료 분야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무려 50만 명의 유전자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테라바이트급이에요. 인간 의사가 평생을 바쳐도 다 분석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죠. 바로 여기서 AI가 등장하는 겁니다.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뭘 찾아냈냐면요. 영국에서 세 번째로 치명적인 암인 대장암의 유전적 표지를 찾아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이 위험을 미리 알고 조기 검진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의료 분야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곳이 바로 교육입니다. AI가 그냥 숙제 답이나 알려주는 그런 도구를 넘어서 우리가 배우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정답을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AI 튜터는 계속 질문을 던져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게 이끌어주는 거죠. 지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공부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한 교육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눈부신 빛이 있으면 그 뒤에는 당연히 짙은 그림자도 있겠죠. 이제 AI의 어두운 면,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세 가지 거대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세 가지, 바로 돈, 일, 그리고 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듯이 거대한 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 속도랑 규모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례 없는 속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조 달러. 우와,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AI 기업 하나의 가치가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 과연 누가 어떻게 나눠 갖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다음은 일의 미래입니다. 예전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컨설팅 같은 전문직 있잖아요. 이런 화이트 칼라 신입 일자리마저 AI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들 불안해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관점을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AI가 만들어내는 이 막대한 부를 사회 전체가 잘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끔찍한 실업 사태 대신에 주 3일 휴일을 축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위협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진실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처럼 우리가 보는 모든 게 가짜일 수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과연 건강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AI가 만든 가짜 정보의 쓰나미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약속과 피할 수 없는 위협,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AI를 우리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의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인간 중심의 AI를 만드는 겁니다. AI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사용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인간의 가치를 두는 거죠.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네, 말은 참 좋은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부가 나서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규제하는 거죠. 기술 기업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호주의 구글세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처럼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8세에서 18세 사이 아이들의 70%?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이미 사이버 폭력이나 가짜 정보 같은 온라인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전문가는 이 상황을 사이버 팬데믹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각자가 힘을 기르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 복잡한 디지털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결국 AI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는 것처럼요. AI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